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좀 특별한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유튜브 한지 시간이 좀 꽤 오래되기도 했고 최근 들어서 얼굴이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댓글 조금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이제 예전 영상을 쭉 보긴 했는데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얼굴이 많이 달라지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부분도 있고 시간이 오래 지났다 보니까 얼굴이 항상 똑같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나머지 이제 좀 제가 했던 관리들이나 시술이나 이런 썰을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런 컨텐츠가 유튜브에 굉장히 많잖아요. 다른 분들이 하시는 그런 컨텐츠 보면은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정보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특히 시술에 관련된 정보를 원하시는 거라면 사실 오늘 영상은 그게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천천히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시술에 대한 걸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20대 초반에 잘 모르고 막 이럴 때 정보 같은 거 별로 없을 때 그때 코필러 여기 콧등에다가 한번 했었고요. 그거는 너무 오래돼서 나중에 이제 녹이려고 병원에 가니까 이렇게 만지시더니 녹일 게 없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뭔가 딱 보기에 크게 티가 나진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받아왔던 시술은 사각턱 보톡스였나? 여기 턱에 맞는 보톡스였거든요. 사실 보톡스 같은 게 좀 꾸준히 여러 번 받아 효과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또 20대 초반에 한번 해봤는데 저는 딱 그때 한 번만 맞아봤거든요. 맞고 집 가는 길에 지하철 타고 가는데 이제 갑자기 여기를 누가 손으로 이렇게 꽉 조르는 느낌이 나면서 숨이 안 쉬어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진짜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막 숨이 이렇게 쉬어지고 저는 그때 지하철에서 진짜 이거 딱 집까지 한 정거장 남았었는데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정거장 전에 내려가지고 지하철 의자에서 앉아서 15분 동안 쉬었다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뭔가 저랑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게 그때 사실 1회 맞아서 크게 뭐 효과가 있거나 뭔가 이게 좀 달라졌는데 이런 건 없고요. 근데 이 보톡스 같은 것도 꾸준히 맞았을 때 막 부작용으로 볼페임 같은 게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딱 한 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살짝 뭔가 그런 게 생겼었단 말이죠. 그래서 안 맞은 것도 있고 더 이상. 그리고 세 번째로 받아본 시술은 입술 필러.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이제 입술이 조금 도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입술 필러를 예전에 한번 맞았었는데 그때 뭔가 아시죠? 특유의 밑입술 가운데 방울처럼 이렇게 생기는 거.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이랑 조금 다르게 돼가지고 그때 하고 안 하다가 작년에 이제 미국에 잠깐 있었을 때 한국에 지금 들어왔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해외에서 러시안 립필러라는 게 되게 유행했거든요. 이렇게 위에만 뿅 밑에만 뿅 새부리처럼 탁 되는 게 아니라 입술 전체가 살짝 이렇게 까뒤집어지듯이 맞는 그런 필러가 엄청 유행을 했었단 말이죠. 그게 궁금해가지고 미국에 있을 때 한번 맞았고요. 그게 지금 아직까지도 유지가 좀 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초창기 영상이랑 지금 영상이랑 보시면은 가장 크게 달라 보이는 부분이 아마 입술일 것 같긴 해요. 다른 부분은 뭔가 스타일링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우면은 비슷하긴 하거든요. 또 제가 지금 오버립을 그려놔가지고 조금 더 실제보다 커 보이긴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사람의 인상을 크게 좌우하는 것 같더라고요. 입술 모양이. 아무래도 얼굴에 이렇게 중앙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엄청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Q&A에서 답변을 간단하게 한 적은 있는데 자세하게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받았던 시술은 크게 이렇게 3가지 종류밖에 없고요. 그 위에 이제 뭐 많이 하는 그런 리프팅이나 레이저나 이런 것들 저는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술들 제외하고 그럼 대체 뭘 했길래 얼굴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냐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 사실 그렇게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아서 사실 뭐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조금 민망하긴 한데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화장법이나 이런 스타일링의 변화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면서 저는 계속 하는 게 계속 이제 화면에 비치는 저를 반복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제 얼굴 계속 보면서 편집하고 막 이러니까 딱 봤을 때 이제 화면에서 좀 내가 가진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이 눈에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조금씩 참고하면서 계속 스타일링이 바뀌다 보니까 아마 예전이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 보이지 않나. 좀 더 세부적으로 꼭꼭 집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렌즈 직경의 변화입니다. 서클 렌즈를 제가 되게 많이 끼는데 그래픽의 디자인이 주는 느낌 그리고 직경이 주는 느낌이 또 달라가지고 이거 두 가지만 나한테 잘 맞는 걸로 바꿔도 엄청나게 달라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예전에는 좀 직경 크고 그래픽 화려하고 막 이런 걸 많이 꼈단 말이죠. 지금 제가 제 눈에 딱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직경은 12.89 에서 13점 맥시멈 2까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그거보다 더 커지면은 소위 말하는 개눈이라고 하죠. 약간 흰자 너무 안 보이고 사람이 조금 뭔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약간 그런 눈동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이것도 직경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사실 제가 눈이 엄청 큰 편은 아니다 보니까 직경을 잘못 선택하면은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흰자가 보이면서 딱 경계만 이렇게 또렷해지는 그리고 이 렌즈의 컬러도 내 뭐 머리 색깔이나 이런 거, 피부톤이랑 또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해봐야지 아는 것 같기는 해서. 그리고 저는 아마 이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눈썹 모양의 변화입니다. 다른 연예인들만 보더라도 눈썹 하나만 바꿔도 인상이 엄청 달라 보이거든요. 전 영상에서는 제가 눈썹을 좀 짧고 두껍게 그렸어요. 일자로 그리고 지금은 예전보다 얇고 길어지고 끝에가 살짝 올라간 이런 아치형으로 많이 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눈썹의 변화가 얼굴 전체적인 인상을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얼굴이 좀 달라 보이게 했던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이크업의 변화. 특히 저는 섀도우 아이 메이크업을 엄청 많이 바꿨거든요. 제 얼굴 자체가 눈두덩이 있죠. 여기가 엄청 넓지가 않아요. 조금 좁은 편이라서 여기에 뭔가 색조를 많이 올리고 음영을 많이 올리면은 눈두덩이가 좁아지면서 엄청 답답해 보이는 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컬러를 많이 안 쓰잖아요. 컬러를 써도 이렇게 눈 뒤쪽으로 약간 길게 쓰거나 이 위로 올릴수록 여기가 좁아지기 때문에 예전엔 진하게 음영 주고 색조 많이 쓰고 이렇게 했던 거를 조금 걷어내고 그냥 진짜 라인만 이렇게 그린다거나 뒤로 이렇게 좀 빼서 트여 보이는 느낌으로 메이크업 요즘에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아마 좀 많이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헤어 스타일링의 변화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좀 머리결 관리 열심히 하고 탈색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에는 탈염색을 밥 먹듯이 수시로 했고 셀프 탈색도 많이 하고 막 머리가 엄청 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머리숱이 원래 조금 적은 편 아닌데 머리가 많이 상하고 특히 색이 밝아지고 할수록 머리숱이 실제보다 적어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머리가 가늘어지니까 머리가 상할수록 뿌리 볼륨이나 이런 헤어 볼륨이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같은 머리인데도 달라 보이는 것도 있고 훨씬 더 모발이 좀 빈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고 이 머리 결이나 헤어의 풍성함 정도가 주는 그 사람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도 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그냥 일자로 쭉쭉 뻗은 생머리를 많이 했다면 요즘엔 좀 이렇게 풍성한 헤어 스타일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또 뭔가 조금 더 약간 오히려 얼굴에 볼륨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의 생각이고요. 근데 이건 그리고 퍼스널 컬러도 일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한데 사실 퍼스널 컬러에 너무 매이지 말자라는 주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걸 알고 있으면은 평소에 중요한 일이나 그런 자리가 있으면은 좀 참고용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좀 나의 장점을 잘 살려주는 내 안색을 조금 더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이나 그런 컬러가 뭔지를 알고 있으면은 그때그때 써가지고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낼 수 있으니까 이게 또 이런 옷 패션으로도 이어지는 게 단순히 컬러나 톤뿐만이 아니라 내 골격, 내 체형에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도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여기 목을 많이 가리면 되게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도 맨투맨을 입고 있긴 한데 이렇게 좀 목을 많이 가린 옷을 입었을 때보다 쇄골 라인이나 이런 어깨선이 좀 드러나는 옷을 입었을 때 훨씬 더 좀 시원해 보이고 약간 답답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링 차이도 많이 있지 않나. 그 다음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카메라로 내 얼굴을 접하는 빈도가 많아진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잖아요. 이게 계속 화면에 나오는 내 모습을 보고 모니터링하고 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좀 쌓이거든요. 어떤 각에서 내가 좀 잘 나오는지 막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얼굴마다 그 화면빨, 각도빨 잘 받는 그 각이 있거든요. 이게 다 다르단 말이죠. 저도 촬영을 막 하고 하면서 그런 각을 조금 찾아가는 중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좀 앵글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체형이나 얼굴이 좀 달라 보이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카메라 브랜드별로 특징이 있어요. 고유의 색감이나 느낌이 다 다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잘 받는 그 브랜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나오는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 영향도 있다고 생각한 게 표정이 좀 다양해지면서 다르게 보이는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카메라 앞에서 막 낯가리고 이게 막 스스로를 찍는 게 어색하니까 얼굴이 굉장히 경직돼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 이제 웃는 모습을 보는 게 많이 어색했단 말이죠, 옛날에는. 그래서 많이 안 웃었던 것도 있고 근육들도 계속 단련해내면서 자리를 잡는데 많이 안 웃으면 그게 굳어져가지고 웃을 때 근육이 약간 낯설어져요. 이상하게 어색하게 막 웃게 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계속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웃을 때 어떤 근육들을 쓰는지 어떻게 얼굴이 좀 변하는지 이런 거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카메라 앞에서 표정이나 리액션이 조금 더 예전보다는 다양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그런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엔 진짜 웃는 거 어색해가지고 웃으면 그냥 이렇게만 웃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웃냐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 웃는 편입니다. 지금도 가끔씩 표정이 너무 무표정이다, 너무 안 웃는다 이런 댓글 달리긴 하지만 예전에는 더 심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꼭 얘기하고 싶은 거, 이게 저는 정말 영향이 컸다고 생각하는데요. 식상할 수 있지만 꾸준한 운동 그리고 생활 습관이 개선된 거, 저는 이게 진짜 크다 생각해요. 진짜 스타일링이 준 영향보다 훨씬 더 크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전에는 운동 전혀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맨날 인스턴트 먹고 야식 엄청 많이 먹고
짠 거, 단 거, 자극적인 음식 많이 먹고 이렇게만 쓸기처럼 살다가 최근 몇 년 들어서는 이제 먹는 것도 가끔씩 좀 조절해가면서 누럭이면 좀 요리를 해 먹으려고 하고 집밥 먹으려고 하고 자극적인 거 이런 거 아예 안 먹진 못하더라도 너무 늦은 시간에 먹거나 너무 연속해서 그런 배달 음식만 시켜 먹거나 이런 거 좀 자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러면서 달라진 게 진짜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예전보다 이제 좀 얼굴에 젖살도 빠지고 이래서 달라진 부분도 있겠지만 운동을 하면서 이제 어깨 이렇게 굽어 있던 거나 척추 이렇게 들려 있고 자세 삐딱하고 이런 것들이 살짝 교정이 되면서 이렇게 펴지면은 확실히 얼굴은 똑같아도 뭔가 비율이 조금 더 맞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얼굴 선이 조금 정리돼 보이는 그런 효과도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이중턱 같은 거 있죠. 뭔가 살이 찌고 빠지고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는 진짜 그냥 탄력인 것 같거든요. 완전히 여기가 턱이 안 접히는 사람은 사실 당연히 없죠.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만 가만히 있어도 턱이 이렇게 좀 겹친다라고 했을 때는 자세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뒤로 빼고 있으면 당연히 턱이 접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접히잖아요. 제가 한창 운동 시작한 초창기에 운동을 아무리 하고 막 이래도 여기가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때 이게 살이라고 생각했는데 탄력이었던 거예요. 이런 목 스트레칭도 꾸준히 해주면은 진짜 효과가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효과를 크게 본 목 스트레칭이 있는데 진짜 간단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냥 가슴 앞에 손을 이렇게 올리고 가슴을 딱 눌러준 다음에 어깨 들리지 않게 딱 잡아주고 견갑으로 고개를 위로 쭉 올리는 건데 이렇게 올리면 여기가 이렇게 쫙 당기거든요. 근데 당길 때 올린 상태에서 입술을 위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혀를 입천장에 좀 붙인다는 느낌으로 하면 여기가 훨씬 더 당겨요. 이렇게 해서 하루에 생각날 때마다 그때그때 스트레칭 해주면은 여기 탄력도 생기고 목도 쫙 펴지는 기분 들고 가슴도 한 번씩 이렇게 펴지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컴퓨터 많이 하고 이러면 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거 거북목 방지하기도 좋고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해줘요. 이렇게 시원해요. 또 이렇게 하면. 제가 하는 운동이나 뭐 주기, 루틴 같은 것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4, 5년 정도 필라테스는 한 것 같고 PT는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반년 조금 돼가는 것 같은데 그전에 그냥 헬스장만 나가서 개인 운동하고 이 정도로 했거든요. 필라테스는 그냥 평균적으로 주 1, 2회, 많으면 3회까지도 가고요. PT는 뭐 격주에 2회, 많으면 3회 이렇게 하고 개인 운동은 그때그때 일정에 따라서 다른데 너무 바쁠 때 사실 못 갈 때도 많고 근데 보통 그래도 최소 일주일에 개인 운동 2번은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운동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라테스는 한 번 가면 50분씩 하고요. 딱 정해진 레슨 시간 맞춰서 하고 PT도 이제 50분 정도 수업하고 뒤에 힘이 남아있으면 유산소나 이제 다른 근력 운동은 조금 더 할 때도 있고 개인 운동할 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내외로 끝내는 편입니다. 이게 또 너무 오래 하면은 사람이 너무 지치고 뭔가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전 그래도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운동은 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면 운동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다른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고효율의 운동을 하는 걸 추구하긴 하는데 루틴은 사실 별게 없어가지고 뭔가 이게 나중에 제가 쇼츠로 짧게 찍어서 한번 올려볼게요. 이거 계속 쇼츠로 만들려고 하는데 헬스장에 가서 찍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직업 특성인 것 같기는 한데 수많은 제품들 테스트한다는 거. 이게 사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긴 하거든요. 단점이라고 하면 그냥 다들 아시듯이 피부 수시로 뒤집어지고 다시 회복되기를 반복하고 이러면 피부가 되게 얇아지고 장벽이 무너지는 일이 많아요. 확실히 유튜브 초창기보다 피부가 많이 얇고 약해지긴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만큼 나한테 맞는 제품이 뭔지 그런 거를 이제 구분할 줄 아는 눈이 생기는 거는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제품 테스트라는 게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뷰티 디바이스라든지 이너뷰티 제품, 먹는 거 이런 것도 테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오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테스트하면서 만난 제품 중에 잘 맞는 거 제가 꾸준히 쓰는 것들 계속 사서 쓰고 계속 먹고 이런 것들을 쓰는 빈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얼굴선이 좀 정리된다거나 약간 관리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좀 제가 잘 쓰는 거 추천하고 싶은 제품도 몇 개를 얘기를 해보자면 뷰티 디바이스는 메디큐브 부스터 힐러. 메디큐브 그 라인은 원래 제가 잘 썼기 때문에 요즘에 하나로 다 하고 있고요. 너무 편해요. 근데 맨날 하기는 솔직히 조금 귀찮고 생각날 때마다 하긴 하는데 일주일에 뭐 1, 2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콜라겐에 엄청 빠져가지고 뭐 콜라겐 팩도 하고요. 콜라겐 세럼 같은 것도 써보고 막 이것저것 써보고 있거든요. 이전에 바이오던스 콜라겐 팩도 제가 추천드렸잖아요. 그것도 진짜 좋고 그리고 마시는 콜라겐. 제가 원래 바이탈뷰티에서 나온 그 마시는 콜라겐 계속 꾸준히 마셨잖아요. 진짜 마신 지 오래됐거든요. 1년 넘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마시다가 최근에 이제 그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용량도 더 많아지고요. 뭐 글루타치온이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간 올인원 부스터라고 새로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용으로 보내주셔가지고 계속 먹고 있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요즘에 꾸준히 먹는 제품이라서 아마 지금 출시가 됐을 거예요. 3월 초에 출시가 된 걸로 아는데 그거 주변에도 막 영업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요즘에 많이 쓰고 또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좀 짧게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좀 궁금해 하셨을 법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막상 까보니까 별 내용이 없지
하지 않나요? 뭔가 여러분이 약간 기대하셨던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무조건 이렇게 열심히 가려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거고 막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전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굉장히 긴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좀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어떤 히스토리가 있었는지 그냥 쭉 푸는 그런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써주시면 제가 댓글도 달아보도록 할 거고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